자, 오늘 이번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 졸업작품에 대한 수업이 매 학기마다 이제 느끼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보면 이번 학기에는 또 특히 학생 수가 좀 적어요. 지난 학기보다. 그리고 또 전에는 우리 게임학과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탁구 학생들도 지금 듣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졸업작품 제작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오프라인 대학인 경우에는 거의 뭐 졸업작품을 위해서 1년 내내, 4학년 때는 1년 내내 시간을 아주 많이 투여하는 게 졸업작품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사실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그렇게 시도를 과거에 해보니까 실질적인 성과가 그렇게 나지 않더라. 그러니까 두 학기에 걸쳐서 좀 큰 한 작품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시도를 해봤는데, 팀도 짜고 몇 명씩 팀으로 만들어서 해봤는데, 결과는 10개 팀을 만들면 2개 팀밖에 결과가 안 나왔어요. 뭐 반도 안 되더라고. 그 원인이 뭔가 들여다보면 다들 개인이 다 바쁘다는 뭐 핑계일 수 있고 실제 바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사람한테 미루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그러니까 나 대신 저 사람이 해오겠지. 뭐 기획 같이 하자 그러면은 같이 모여서 어디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5명이서 하자고 그래 놓고 모이는 거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가지고 둘이만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기획서나 이런 거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러니까 들어온 걸 보면 이걸 5명이 모여서 같이 다 해서 정말로 정리된 문서인가? 이렇게 생각을 처음엔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 그러고 나서 진행도 또 어려워요, 진행도. 내가 뭐 그래픽 파트 맡고, 나는 프로그램 파트 맡고, 나는 기획 파트 맡고, 이렇게 맡아가지고 서로 역할을 나눠서 한다 그러는데, 아마 그 원인이 1학년 때부터 뭐 오프라인 대학처럼 3년 동안 같이 맨날 보면서 같이 지내온 학생들 같았으면 아마 4학년이 돼도 누가 좀 안 해도 서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적을 텐데, 갑자기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같이 팀을 짜놓으니까 더욱이 더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결국은 이제 개인 작업으로 방향을 좀 틀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개인이라 그러면 결국 남한테 미루지 못할 거 아니에요. 내 거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됐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또 능력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개인의. 또 나는 좀 프로그램 조금 할 줄 아는데, 뭐 나는 프로그램도 못하고 그래픽도 못하고 단지 좀 기획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또는 이제 그래픽을 나는 좀 잘하니까 그쪽인데, 하다 보니까 각각의 입장에서 다 필요한 부분이 생기는 거야. 이거 뭐 그래픽 좀 되는데 나는 아이디어도 낼 수 있어. 그런데 프로그램을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 벌어지고, 또 프로그램 하는 친구는 기획도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그래픽 어떻게 해결하지? 뭐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할 땐 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플러스 다른 능력이 필요한 부분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해라. 다시 말해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게임 회사를 만약에 다니고 있다면 내 파트가 아닌 다른 파트의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서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네가 사적으로 나를 좀 도와줘라. 그 밥을 사줘라. 그래서라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 일이 주어지면 나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또 때로는 남을 잘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요령이면서 또 능력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을 해서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 있어서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퀄리티를 좀 포기하더라도 개개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수업의 의미는 사실은 한 학기 동안 4개월 정도 지나가는 동안에 무언가 하나라도 자기가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 거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범위를 좁히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택의 초이스를 줬고, 또 전에는 게임만을 요구를 했었는데 게임에 머무르지 않고 뭐 영상이든 또는 뭐 3D 프린팅을 해서 뭘 만들건 그런 쪽으로 범위를 좀 넓혀서 이번에 적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뭐 오늘 뭐 오고 싶었지만 못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뭐 어머님과 아버지 제일이어가지고 할 수 없이 참석을 못 한다는 학생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카톡방에 다 들어와 있죠? 여기 온 사람들은 안 들어와 있어요? 내가 몇 번 메시지를 보냈는데 매직 303 카톡 아이디를 날 찾아서 접속을 하세요. 매직 303. 네. 그래서 거길 통해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낸 기획서를 전부 올렸어요. 맨 처음에 내가 과제 제출란을 만들 때 완전히 공개로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수정이 안 되더라고. 미공개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지는 못했죠, 남의 거 원래는. 그래서 카톡방에다 다시 다 올려서 다시 보라고 했는데 뭐 그걸 잘해서 줬다기보다 그걸 남이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관심을 좀 갖게 하고, 또 그걸 보다가 나하고 좀 연계할 수 있는 것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가지고 한번 두 사람이 팀으로라도 만들어서 뭔가를 해보라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전사과라고 이제 카톡에 들어와 있는 전윤석인가 그 친구는 원래 보니까 실용음악과 학생인데 이제 한다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꽤 그래도 이름이 알려진 친구인가 봐요. 보니까 뭐 좀 자기 프로필 보면, 자기 소개서 보면, 그래서 굉장히 어느 정도 유명세가 있는 친구인데 내가 자세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친구는 왜 여기 와서 우리 과 여기 수업을 들으려고 했냐라고 하니까, 맨날 같은 학과에서 벌어지는 졸업작품보다는 타 학과 학생들하고 같이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생각은 뭔가 다른 전공을 갖고 내가 없는 여러 가지 게임을 뭐 만들건 뭘 만들건 간에 내가 그거하고 같이 뭔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팀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어요, 결국.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약간 가이드를 준 거는, 그렇다면 뭐 게임 음악도 실제로 만들고 한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다른 유명한 게임의 음악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그 게임에다가 내 음악을 붙여보는 건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한번 해봤는데, 이제 뭐 내용을 뭐 써서 넣은 거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색깔을 뭔가 의도하는 걸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참석을 안 했네요. 오늘 참석 안 했고. 그래서 오늘은 사실 한 학기 동안에 지금 4개월인데 실제로 뭐 작업할 기간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2주 정도에 본격적으로 열심히 해서 전에 다른 학생의 예를 얘기하면 한 2-3달 정도 유니티를 열심히 책을 사다가 놓고 열심히 2-3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뭔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뭐 큰 성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갖고, 자기가 이번 학기를 통해서 내가 최소한 유니티 엔진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이제 목표를 세워가지고 나름대로 그것을 한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개인의 그 결과물로 이렇게 제출하는 것을 큰 방향으로, 큰 줄기로 잡고 진행을 할 계획이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거는, 길이가 짧더라도 완성도를 높여라. 그러니까 뭐 스테이지 3개 만들겠다, 4개 만들겠다 이런 현실성이 없는 걸 하지 말고,
짧게 만들고 기대치만큼 조금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구현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5개 정도는 계획 잡을 수 있죠. 뭐 아니면 10개를 잡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요거만큼은 요번에 학기를 통해서 하겠다. 아니면 요번에 성공적으로 되면 다음 학기에 또 이거를 추가해서 이 부분을 하겠다. 라던가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또 아니면 그거 자체로 끝내고 난 그럼 또 새로운 거 도전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무기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 학기에 수업을 들었는데 나름대로 수업을 통해서 뭐 그 결과물을 만들었고 물론 뭐 본인도 100% 만족하지는 않았겠죠. 물론 그렇게 했다고 보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최소한의 목표는 달성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다른 또 목표를 오늘 또 가지고 아마 발표를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뭘 계획하는지도 좀 잘 들어보고 또 거기에서 또 여기 나와서 발표하는 이유는 2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준비한 계획서를 남한테 들려주고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내가 기획한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어떻게 볼까? 어떤 조언을 나한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는 자리도 되고 또 수업 왔어요? 졸업. 네. 이름이? 김용진. 김용진 학생이구나. 이름은 어서 와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와서 이제 발표하는 게 2가지예요. 하나는 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뭔가 준비한 내용을 이렇게 발표한다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는 거. 프레젠트 여기는 뭐 누가 판단하고 그걸 평가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통 발표를 하면은 이 앞에만 쳐다보고 앞은 안 보고 이거 읽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잖아요. 지금 수업 내용도 프레젠테이션이죠. 수업 내용도 강의실 맞죠? 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거는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왔을 때 또 자기가 나름대로 준비한 걸 또 잘 전달하고 발표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연습이 될 거라고 보고 2번째는 내가 좋은 아이디어나 내가 기획하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같이 그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그 얘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또 첨언해 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비판할 수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잘 만들 수 있는 길을 또 알려줄 수도 있고 하는 그렇게 토론하는 시간도 같이 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를 길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좀 준비해온 자료를 준비하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안 할 거예요. 지금 5명이니까 한 10분, 15분 정도? 15분 정도씩 부여하고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시 다 됐지 벌써? 그죠? 네. 그래서 1시간 정도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네, 안녕하세요. 게임 엔터테인먼트 학과 김남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졸업 작품에서 만들 작품에 대해서 제가 계획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저번 학기도 일단은 졸업 작품을 한번 들었었고요. 그래서 저번 학기에 했던 작품을 더 이어 나가기보다는 왜냐하면 리소스 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예 이번 학기에는 제가 리소스를 제작해서 새로운 작품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제가 만들 작품은 모바일 게임 시장 쪽을 모바일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모바일 게임 장르 중에서 한 3, 4년 전부터 계속 뛰었던 장르가 아이들 클리커라고 방치형 게임이라고 많이 알려진 게임이 있는데 그런 식의 게임을 한번 플레이스토어에 직접 올리는 것이 이번 졸업작품의 목표인데 아마 4개월 안에는 좀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게임이면서도 제가 영감받은 게임으로 지금 아이들 슈퍼마켓 타이쿤이라는 게임인데 막 글로벌 마켓 시장은 이런 카툰식 그래픽에 그리고 영어를 사용해서 글로벌 마켓을 노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작품 개요는 모바일 아이들 게임으로 방치형 게임이라고 불리죠. 우리나라에서 보통은
이것도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계속 조작 클릭을 해줘야 되는 클리커와 아니면 아예 방치를 하는 아이들류로 나왔는데, 저는 그 아이들류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품 컨셉은 일단은 간단한 조작과 좀 최대한 한 라이트 유저와 헤비 유저 둘 다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은 컨텐츠를 보유한 그런 모바일 아이들 게임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단 작품 상세 컨셉은 아직 미정인데 지금 한 3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판타지풍의 마트, 아니면은 중세 한국풍의 마트, 아니면 지금 현대 한국풍의 마트로 지금 컨셉 중에 하나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 컨셉은 아직 제가 천천히 정할 계획이고, 일단 작품을 만들 때는 그 더미 베이스 같은 AA, BB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놓고 일단 시스템을 먼저 체계화적으로 좀 만들어 놓은 후 그 다음에 디자인 리소스를 거기 없는 형식으로 만들 계획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스템이 좀 체계적으로 구체화되고 어느 정도 게임 플레이가 된 후부터 디자인 리소스를 제가 직접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을 섭외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러스트 디자인 리소스는 2D 리소스를 이용할 계획이고요. 앞에 봤던 게임은 이게 지금 3D 그래픽이에요. 근데 이게 3D 그래픽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과부하가 잘 걸리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2D 리소스로 이런 과부하 문제점을 최대한 일단 안 생기게 노력하도록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작품 개발 방법은 컨텐츠 시스템을 일단은 엑셀로 데이터를 체계화하고 그 후에 유니티를 이용해 게임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리소스는 포토샵 같은 손으로 그리는 그림체보다 조금 카툰식의 깔끔하게 떨어지는 선 그래픽을 좀 원해서,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툴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개발 일정은 일단은 3월 말까지는 일단은 기획 작업을 완료하고, 이 기획 작업에서 이 컨텐츠에 대한 그 엑셀로 만들어진 데이터 툴을 체계화하고 그 후에 좀 유니티 게임 제작에 들어갈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5월에 리소스 제작해서 더미 베이스에 거기다 파일을 씌우고, 그 다음에 적어도 6월에는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하기 전에 이거는 제가 저번 학기 때 졸업작품에 만들었던 게임이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D로 만들어진 턴제 기반 베이스 게임이고요. 이것도 다른 분이 3D 리소스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제가 유니티로 작업을 해서 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거를 좀 더 체계화해서 만들고 싶었으나 이번 졸업작품에서 리소스도 아직 많이 만들어진 게 없고, 제가 지금 이런 류의 게임은 좀 데이터를 좀 많이 공부를 더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뭐 사운드 같은 것도 아직 조잡하게 들어가고 이러고 있지만, 일단은 아직은 이번 작품 하면서는 이 작품도 조금씩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 하면서 하나 더 간단하게 만든 거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2D 플랫폼 액션 게임인데, 이런 류의 액션 게임도 하나 2D 리소스를 다른 분이 만들어 주셔서 개발하겠는데, 이것도 그 2D 리소스를 더 만들어내기 힘들어서 지금 개발은 거의 중지됐고, 이것도 아마 더 만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시스템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더 만들려면 스토리랑 디자인 루스가 좀 더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계획이 하나도 안 잡혀 있어서 아마 이것도 이번 졸업작품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잠깐 만들긴 하고 조금 직접적인 개발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질문 끊이면 자, 질문하고 지금 아까 돌아가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또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 줘도 되고요. 우선 내가 좀 궁금한 거는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네. 어느 정도까지의 분량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종 목표는 일단은 플레이스토어에 올리는 것까지. 그럼 플레이스토어에 올릴 정도라면 분명히 뭐 그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조건은 분명히 다 될 거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선택이나 옵션이나 또는 뭐 스테이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스테이지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아직 체계적으로 잡히진 않았는데 저는 이 게임 플레이가 유튜브에 있을 것 같거든요. 잠깐 칠게요 그럼. 그게 아마 이 게임이 크게 뭐가 있지 않을 거예요. 도시로 이렇게 하나씩 해놓은 걸 좀 들어가서 그 도시에 한 거를 지금 플레이 한 거를 지금 뭘 봐야 되지? 뭐 아무거나 하나 할 거고. 뉴욕 해봐, 뉴욕. 뉴욕이요? 이런 식으로 세로 모드밖에 지원 안 하거든요, 이 게임은. 그래서 사용자가 특별 조작 없이 계속 데이터로 이루어진 거예요. 애들이 알아서 팔고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플레이하는 사람은 뭘 플레이하는 거야? 플레이하는 사람은 이 가게 같은 거에 레벨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죠.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그러니까 개입하는 게 아마 나올 건데 부족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빌딩을 짓고 빌딩을 지으면은 여기 부서 같은 게 있죠. 보시면 이게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는 뒤에 뉴욕 말고 어떻게 뭘 봐야 되지? 아이 공식 요소 없나? 아, 트레일러 같은 거. 트레일러, 여기다 릴리스 트레일러고. 원래 요만한 마켓이에요. 처음 시작하면은 완전 조그맣게 되죠. 근데 얘가 일단 알아서 돈을 벌고 이런 식으로 가야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플레이어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플레이어가 지금 하는 게 여기서 어떤 부서의 그런 마트를 더 개발을 시키면은 이렇게 인원을 더 뽑는다거나 속도 같은 거나 아니면 가격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가격이 올려지면은 아이템이 그 판매하는 부서에 아이템이 새로운 걸로 더 나은 걸로 바뀌고 여기 외관이 아예 또 바뀌어요 또. 그러니까 플레이어는 약간 그런 거죠. 경영자 같으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물고기 같은 거를 후족관 보듯이 플레이하는 거죠. 이렇게 두고 계속 커지잖아요. 이런 식의 게임을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아까 그 어셋 같은 경우에 네, 디자인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하면은 2D로 하는 거예요? 3D로 하는 거예요? 2D로 해야 돼요. 2D로 한다 그러면 저거를 평면적으로 저렇게 보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지? 2D로 하면. 2D로 하면 일러스트레이터로 그 카메라 뷰는 어떻게 잡아요? 2D로 작업하면 컬러 뷰 같은데 이거는 3D예요 지금. 그러니까 3D. 3D에서 커터 뷰가 아니라 커터 뷰의 그 직교 투영 모드거든요. 아이소매틱 모드. 그 3D 같은 거 3D 맥스 작업할 때 보이는 그런 모드예요. 그래서 그냥 2D처럼 작업하면은 아예 이런 평면식으로 작업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거랑 비슷하게 할 거면은 최대한 이렇게 보이게 2D로도 작업할 수는 있죠. 왜냐면은 만들어 놓고 2D여도 3D 좌표 안에서 움직이면은 하나는 왜 이런 류의 게임을 선택했는지 하고 네. 또 두 번째는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재미를 느낄 거예요? 저는 이 게임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모바일 그쪽 아예 앱스토어에 내고 싶은 게임을 하나 만들고 싶어서 이런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 게임에서 이런 게임을 선택한 이유가? 이게 글로벌 쪽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고 만들기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왜냐면 다른 이미 만들어진 그런 게임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게 광고로 돈을 벌기가 더 쉬워요. 인앱 결제 이런 거보다도
이 게임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관계를 끊임없이 보게 하고, 이런 방치형 게임 같은 종류는 그 사용자가 한 번만 들어오고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거의 들어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플 같은 거에서 제일 중요한 일일 사용자를 좀 많이 끌을 수 있는 게임이 이런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게임의 재미는 제가 저번에 1학년 때 그 소논문 쓰기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 인크리멘털 게임의 재미는 무엇인가, 그런 걸 보면은 마치 아까 말했듯이 수족관의 그런 물고기를 보는 듯한 느낌도 받고, 이게 수가 엄청 증가를 하잖아요. 계속 가격이 오르는 거를. 네, 그런 인형 놀이 같은 거죠. 혹시 다른 사람 질문이나 아무나 발표 내용에 대해서. 그 3D로 만들어도 굉장히 흥미를 얻기가 좀 어려운 게임일 것 같은데, 2D로 만들게 되면 어떤 차별화를 3D랑 2D랑 차별화를 둬서 거기에 흥미를 얻으실 건지 알고 싶어요. 사실 이 장르는 2D로 된 장르도 많아요. 쿠키 클리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쿠키 같은 거 나와서 이미지 클릭하는 게 전부인 게임인데도 사람들이 봤거든요, 많이. 이미. 그리고 2D, 3D의 재미보다는 이 게임은 직접적인 조작이라는 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굳이 3D로 안 하고 2D로 하는 이유는 제가 3D 툴을 그렇게 많이 다룰지도 모르고, 일단은 3D로 하게 되면은 일단 2D보다 기본적으로 리소스가 좀 더 커지게 돼요. 그리고 이런 식의 그래픽을 하려면 복셀 그래픽 같은 것도 아마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기서 이게 빛이. 그래서 3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히려 데이터 같은 게 좀 용량이 커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리소스 자체를 제작하기가 힘들어서 2D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난 이거 보면서 내가 과거에 그 유니티 어셋 스토어에서 그 어셋을 좀 사본 경험이 있거든. 네. 건물 같은 것을 사본 경험이 있는데, 네. 거의 하나 도시 같은 그 어셋은 그냥 있더라고. 그야말로 받으면 저런 거는 돈 주면 그냥 거의 다 나오더라고. 네, 거의 다 있긴 한데. 저 네.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스니커하는 여러 종류가 그냥 수십 가지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아주 비싸지도 않던데 몇만 원짜리도 있고 뭐 그래서 잘 찾아보면은 충분히 저런 도시의 기본 틀 같은 것들은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한번 아직 컨셉이 안 잡혀서 그렇게 뭐를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도 3D랑 2D가 합쳐진 거예요. 왜냐면은 센트럴 데이터는 네. 크지가 않기 때문에 3D라고 해도.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얘네 AI, 왜냐면은 3D면 일단 기본적으로 길을 찾아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길을 찾아서 가는데, 여기 막 계산대에서 어느 정도 그 용량이 있죠, 캐파시티가. 그게 다 차여지고 막 하면은, 제가 이 게임을 플레이를 해봤는데 결국 밀리더라고요. 데이터 처리가 빨리빨리 못 돼서 어느 한 부분이 밀려요. 자꾸 처리를 빨리빨리 못하고. 그거는 제가 뭐 이게 왜 3D 때문에 이런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좀 아쉬운 점은 네. 좀 더 좀 디테일을 좀 더 많이 만든 것 같습니다. 아직 오늘까지 디테일 준비하는 거 몰라서 준비를 아직 못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김용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2개를 기획을 했어요. 기본적으로요. 제가 지금 영상 그래픽을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강남에서 영상 그래픽을 가르치는 강사고요. 그 겸 3D 아티스트를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일단 모션 그래픽 작품을 이번에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못 오신 분인데 그분이랑 같이 얘기를 같이 했거든요. 이거 하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그래서 둘이 얘기를 해본 결과, 일단 프로젝트에 참여 인원이 더 있다면 우린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저걸 가지고 있어요, 베이스를.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바꿔보자 하고 해서 저는 제 소개를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17년도에서 18년도 상반기까지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소품 제작을 한 적이 있어요. 독립영화나 이런데 출력을 해서 소품을 제작했거든요. 설계에서부터 디자인이나 이런 거 다 가능하고요. 좀 아쉬운 점은 제가 내부 프로세싱을 못해요. 내부의 이제 프로그래밍이죠. 이 친구의 이제 구동 원리라든가 아니면 가동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못하는데, 마침 저희 과랑 비슷한 과 그러니까 제자 하나가 세종대 저기서 우리 사이버대학교 말고 대학교에서요. 뭘 받아왔는데 걔네 로봇 만드는 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어느 과냐 했더니 프로그래밍 과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우리도 비슷한 걸 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하고 하게 된다면 제가 이런 외형 디자인 같은 거를 맡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프린터도 다 구비를 하고 있거든요. 프린터가 있어요? 예, 3D 프린터를 중형 장비랑 이제 소형 고퀄리티 장비 2개를 구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소품, 요건 이제 인형을 뽑았어요. 그래서 요 테레비 드라마에 나왔던 소품도 제작한 적 있고요. 요건 이제 제가 배우 얼굴 올리고 싶었는데 초상권 때문에 저한테 사진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기획 단계에서 했던 마스크를 한 24개 정도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밖에 못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연예인 피규어 만들었던 거 있고요. 이분들은 원판이 이렇게 나오셔서, 자, 이 작업은 지브러쉬로 했습니다. 아마 3D 기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브러쉬들 많이 하실 거거든요. 제 게임 쪽에서 노말맵 뽑고 하시려면은 베이스로 하셔야 되니까. 자, 하실 거고, 요런 것도. 이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으로 해서 진짜 사람 피부처럼 만들었어요. 머리카락도 다 심고. 그래서 만들고 데이터는 요렇게 뽑아내고요. 이런 거 외에도 이제 개인 작품들 조그만한 거 이렇게 만든 것들이랑, 이제 여기서는 많이 노출이 안 돼 있는데 이때 이후로 제가 이제 DLP 작품들도 많이 뽑았어요. 근데 아직 나온 게 없어서 저기에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MBC 게임, MBC 뮤직 저기선가 MBC 스포츠인가 정확히 모르는데, MBC 걔네랑 스매시파크라는 데에서 그 지방에 그 음악에 맞춰서 나오는 게임 장비 같은 걸 만들자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한테 디자인 의뢰가 와서 그때 작업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이게 상용화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줄넘기 장비랑 터치, 화면 터치랑 바닥 터치를 같이 하는 복합 장비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나온 순번을 터치하고 일정 화면에 이제 터치하는 지시가 뜨면 화면도 터치하고, 이런 장비에 들어갈 영상하고 인터페이스를 다 디자인했고, 자, 그리고 VFX도 조금이나마 할 줄 압니다. 메인으로 하고 있진 않아요. 제가 VFX는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받아서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뒤로 미루거든요. 외주가 와도 딴 사람 줘라 이러고. 저도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 분야는 아니고요. VFX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3D 쪽은 조형물, 이거 이제 대구의 자동차 거리에 제안했던 거고, 이건 이제 저도 정확히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나눔거리라고 있었어요. 그것처럼 조형물 했던 거랑, 이거 설계 프로그램도 좀 다룰 줄 압니다. 그래서 솔리드 모델링, 서페이스 모델링, 넙스, 서브 디비전, 폴리곤 안 가리고 다 모델링 하는 타입이고요. 만약에 내부 프로세싱을 좀 짜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런 거 하는 것도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외부 강의로는 지금 이제 특강 얘기를 하자면 코엑스에서 2015년에 창조경제 박람회에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지금 저런 큰 거를 못 갔는데, 고등학교. 요때는 이제 3D 프린팅이 한참 유행했던 때라 가지고. 그죠. 예, 학생들한테 이제 3D 프린팅의 유용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이제 간단하게 모델링 가르쳐서 학생들이 모델링 할 수 있도록. 아주 어린 중학교생, 초등학교생도 많이 오고, 궁금하신 20대 초중반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셔서 이렇게 다 만들어 가셨어요. 아무래도 요거 할 때는 이때 당시 프린터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 하는데, 그죠. 그래서 못해도 요거 조그만 거 하는데 한 10분 넘게 걸려요, 나오는데. 하고 한번 돌고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방학 특강으로, 지브러시 특강을 좀 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때 한참 요 오버워치 게임이 유행해가지고 이거 만든다고들 다들 저렇게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특강도 같이 했습니다. 애니메이션도 제가 할 수는 있어요. 제가 이번에 기획한 거에 그 남자 주인공이 계속해서 걷는 모습이 나와요. 동화를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4개월이잖아요.
4개월 안에 내가 동화를 하면 완성을 못해요. 못하는 건 아니고 내가 동화를 할 경우에 작품 완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맡아줄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과 학생분들, 혹시나 내가 그림을 그릴 줄 아는데 동화를 못해요 하면 프로그램까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고요. 그래서 뭐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나 이제 3D 맥스 기초반 아예 처음부터 하는 친구들 가르쳐 준 거나, 요건 이제 사이버대학교에서 잠깐 그 동아리 특강을 저 불러준 적이 있어요. 그 신미령 하고가 저쪽 예예예 한번 요런 거 해볼 수 있냐 해갖고 그래 알았다 하고 처음부터 알려줬는데 그때 컨셉 모델링 하는 방법이죠. 예. 근데 다들 처음 만져보는 거고 그림 그리던 사람이 갑자기 3D 하려니까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크게 한 건 아니고, 요건 이제 과외 받았던 친구가 자기 거 만들었던 거.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3D 이력 사항이고요. 자, 제가 기획을 하고 있던 게 모션 그래픽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션 그래픽이 어떤 거냐면요. 어디 봅시다. 모션 그래픽과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두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악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구해졌기 때문에 모션 그래픽과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를 생각하고 있는데, 자, 모션 그래픽은 말 그대로 그래픽 자체에 모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키네틱도 제가. 사운드가 나오죠, 여기. 그래픽적 요소가 움직이는 걸 보고 모션 그래픽이라고 그럽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잔잔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자, 이런 작품의 부류가 모션 그래픽이에요. 그리고 아까 2D 얘기하셨잖아요, 일러스트로.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일러스트에서 제가 모션 그래픽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품이 나와요. 이런 식 작품이면은 눈이 심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강남 서울과 경기도의 중심지는 나선도와 영림이 사이에 있으며 에버랜드와 나선월시, 금강산 구성역 인근에 위치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우리 리조트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의 건물을 자랑하며 시침몸을 힐링할 수 있는 방과 숙박시설과 멋진 공간이 보이는 도시형 콘텐츠를 가지고 제가 기획하고 있는 이 친구처럼 퍼펫을 움직이는 거예요. 동화가 되면 동화를 가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퍼펫을 써야죠. 국민적인 향기 에버랜드 그때 프리미엄 마라메탄이 주변에 시작했어. 하루 75대까지 주차할 수 있는 여러분 주차라는 건 고정 분양권 3,500만원, 일반 분양권 5,400만원 풀림을 모른다면 정말 플랜트 같은 여기 꼭 가야 해. 자, 이런 작품이 대표적으로 모션 그래픽이라고 불리는 작품들이고요. 뭐 영상 편집 작품 많이 보셨을 테니까 제가 이번에 하려는 거 위주로. 자, 타이포그래피는 이런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런 거나 아니면 좀 이제 본인이 좀 준비한 거, 그 내용.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돼 있고요. 혹시 제가 메일 보낸 걸 여기서 볼 수 있나요? 올린 거? 예, 예, 예. 또 들어가면 되지, 본인이. 학교 사이트. 학교 사이트. 여기서 이제 제 걸로 로그아웃 하면 된다 이거죠. 사실 보면 학과에서 특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응? 항상 공인인증서를 하니까 저도 여기서 공인인증서를 뭘 펼 수도 없고. 비번이 편하죠. 자. 자, 해서 자, 일단은 이 문서는 개발 계획서 관련 문서고요. 이 글밖에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술성보다 일단 기술성에 중심을 둬요. 왜냐면은 뭐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갈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제가 선생 마인드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 계속 사람 가르치는 게 취업시켜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포트폴리오가 될 만한 걸 계속 위주로 작업을 하게 돼요.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난 이미 직업이 있고 할 줄 아는 게 있고 한데 같은 팀이 돼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뭐 취업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직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 팀에 들어와서 내가 뭔가 뽐내고 싶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걸 뽐낼 수 있게 그 사람의 기술성을 위주로 강조해 주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나나 이제 같이 하기로 하신 그 음악 하시는 친구 저분 두 분 다 유동적으로 맞출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이제 3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로봇 같은 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제가 지금 예술품 같은 거를 만들고 있긴 한데 완성이 되면 한번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자 다음 문서가 작품 기획서인데 이건 이제 영상 기획서예요. 요건 이제 제가 스토리보드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주인공 남자를 한 명 정해놓고 이 친구가 이제 일종의 벽 같은 거를 지나다니면서 이제 주인공 남자가 이렇게 여기 벽이 있거든요. 벽을 지나가면서 계속 나이를 먹어요. 이 친구는 고등학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회사원이 돼서 20대 초반을 보내고 나서 또 이제 회사를 퇴근하는 이제 완전히 힘이 빠져갖고 막 고개 막 뭐가지 이렇게 꺾여갖고 가잖아요. 이렇게 힘이 빠진 그냥 일상생활을 요즘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가 힘이 빠진 상태에서 터벅터벅 가다가 친구들 전화도 받고 대부분 이제 사이버대학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좀 많이 늦게 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20대 초반부터 집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땡치 군대 갔다 오자마자 일 시작해서 군대 가기 전부터 했어요. 그래도 외주받고 일하다가 뭐 갖고 나오니까 애들 막 캠퍼스에서 놀고 있고 술 마시고 있고 부러워 죽겠죠. 그런 거 전화 받으면서 모습 좀 보여주고 비춰주고 그래서 얘도 이제 한밤중에 이제 통화 종료하고 지하철에서
뭐 세종사이버대학교의 광고지를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트랜지션이 싹 들어가면서 이 친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간에 배움열을 못했던 거를 이제 풀어주는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의 트랜지션은 뭐 이 안쪽으로 화면이 줌인되면서 들어간다거나 하는 걸 써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있죠. 우리가 모니터를 보면서 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핸드폰으로도 좀 볼 수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퇴근길에서 보는 화면. 나오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세종사이버대학교 여기서 글씨를 딱 해서 기왕 하는 김에 뭐 학교 홍보도 되고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주셔야 돼요. 우리 학교 홍보해야 되니까요. 학교 홍보.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게 마무리예요. 저기 뭐냐. 나중에라도 뭐 작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누구랑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예. 제가 그래서 그 역할을 어떻게 나눠서 할 거예요? 하게 된다면은 이제 원래는 제가 유튜브에 보시면은 크리에이트 스튜디오에서 음원을 무료로 제공을 해요. 요즘 이제 하도 무료 음원이 애매하잖아요. 그 크리에이트 CC 등록되면서부터 무료 음원을 옛날에 받아왔던 것도 사실 이거 우리의 누구 거다 하면서 돈 내라고 끌고 들어가니까 안전한 그 음원을 갖다 쓰려 그랬는데 만들어주신 분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하고 왔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워낙에 이분도 유명하신 분이니까 아예 역전도 생각하고 있어요. 음악이 베이스가 돼서 음악이 이제 메인으로 가고 여러분들 뭐 옛날에 DJ 맥스라든가 뭐 이지2DJ라든가 그런 리듬 게임들 해보시면 게임 뒤에 이제 영상 나오는 거 그런 거 있죠. 뭐 주인공들이 막 나오는 거나 아니면 뭐 모션 그래픽이 추가되는 거나 펌프 같은 거에 뒤에 나오는 거나 이런 형식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분 중에서는 이번에 쓰고 싶다 하시는 곡이 뭐 파스텔 톤의 좀 동화적인 그림 이런 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있으면은 그림은 이제 뭐 제가 모션을 하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못하면 이제 저는 구할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제가 준비한 게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이나 뭐 코멘트 할 사람 있어요? 궁금한 점? 저도 모션 그래픽 쪽 하신다고 하고 음악 쪽 계셔가지고 리듬 게임 같은 경우도 생각해봤는데 유니티가 사실 리듬 게임이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었는데 같이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다른 사람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 4학년 김남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졸업작품으로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게임을 구상하게 된 배경은 제가 평소에 랜덤성 요소가 들어간 게임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위주의 게임을 플레이를 자주 하는데 이 로그라이크 장르의 게임인 더 바인딩 오브 아이작이나 비트 던전 이런 게임들을 플레이하면서 랜덤성 요소의 매력을 느껴서 이 장르의 게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아직 정하진 않았고요. 장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그라이크 혹은 뭐 던전 탐색형 RPG라고 할 수 있겠고 플랫폼은 PC 대상으로 유니티로 구현할 예정이고 시점은 이제 위에서 아래,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탑뷰 방식으로 구현할 예정입니다. 로그라이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는 이 문자로 된 게임이 이 장르의 시조인 로그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의 이제 주요 특성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모든 부분에 랜덤성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일단은 뭐 던전 생성이나 몬스터의 생성, 아이템의 생성 등 게임의 뭐 전반적인 모든 요소에 거의 랜덤성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목숨이 하나고 저장이 불가능한 그런 하드코어한 방식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턴 방식은 약간 조금 오래된 로그라이크 게임은 턴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제가 했던 게임들도 그렇고 요즘에는 좀 변형돼서 실시간성을 추구하는 로그라이크 게임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턴 방식엔 좀 답답함을 느껴서 실시간 방식으로 구현하려고 합니다. 게임 컨셉은요, 퀘스트도 마을도 복잡한 전투 시스템도 없습니다. 던전에서 시작해서 던전을 클리어하는 아주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로그라이크의 핵심 요소는 마구잡이식의 랜덤이 아닌 잘 조율된 그런 랜덤과 던전 생성, 그리고 다양한 아이템 간의 시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조작 방식도 단순하고요. 캐릭터 능력치로는 일단은 이건 추후에 추가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체력, MP, HP, MP, 공격력, 방어력, 그리고 크리티컬 확률로 구성되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MP는 기본적으로 재생되지 않고 물약으로만 회복이 가능하며, 이제 장비에 스킬북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스킬북을 장착해서 MP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소모가 되고요. 장비는 이렇습니다. 기본 장비 6종, 특수 장비 2종이 있는데, 기본 장비엔 기본 능력치가 있지만 이제 액세서리와 스킬북을 둬서 스킬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이제 액세서리는 기본 장비로는 얻을 수 없는 특수 능력치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스테이지는 일단은 5스테이지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는 좀 구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기본적인 보스몹은 이제 만들어진 보스 중에서 랜덤 생성이 되는 방식을 따를 거고, 중간 보스와 최종 보스는 이제 고정된 보스가 나오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개발 일정은 이제 최종 제출일까지 다 써서 4달 동안 최대한 개발을 할 예정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이제 개발에 필요한 에셋은 거의 다 구했고, 이제 개발에 앞서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조 설계나 제가 좀 미비한 지식에 있어서 기반 지식을 습득하고 이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식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관련된 게임을 하나 좀 보여줘볼래요? 이제 이거는 로그라이크를 좀 슈팅을 접목해서 만든 게임인데요. 이제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던전은 랜덤으로 생성되는 방식이고, 이건 슈팅인데 저는 일단 근접 전투 위주로 개발할 생각입니다. 그럼 NPC가 있는가요? 네, 몬스터가 나옵니다, 이제. 네. 몬스터도 근데 이제 랜덤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그 매판 새로운 그런 랜덤성이 존재합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들 하세요. 그리고 다른 게임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근접 전투로 진행되는 게임이 언제 나온 게임이야? 아이작은 이제 나온 지 몇 년 됐고요. 이거는 이게 아마 좀 더 오래된 게임일 겁니다. 최근에 원래 고전 게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좀 재조명돼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이. 이 게임이 옛날 게임들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네, 고전 요소가 아무래도. 랜덤성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네, 로그라이크 같은 게임 만들려면은 네, 방을 배치하고 네, 문을 닫는 형식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랜덤성을 고려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형식의 랜덤 아, 할 건지 아니면 네, 그 방이 랜덤으로 어떻게 생성되는지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아직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는 정하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방을 랜덤으로 나눠서 생성하고 그 방을 잇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니티를 혹시 사용해본 적 있으세요? 아, 유니티 잠깐 써본 적은 있고 처음부터 배운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과에서 네, 유니티 스터디를 네,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컴퓨터 학과에서 C샵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아, 관심 있으세요? 스터디 네, 유니티. 지금 하고 있어서요. 네, 지금도 계속 유니티 기반 지식을 쌓아야 돼서 그 스터디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토요일마다 이쪽에서 하거든요. 아참하는 아, 네, 관심 있으시면 이거 네. 가려. 네, 이따 얘기를 들어보는 걸로. 네.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자,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엔터테인먼트학과 김태립입니다. 제가 이번에 만들려는 게임은요, 저희 어머니한테 부탁을 받았어요. 그 미생물 관련해서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이들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계획을 해봤는데요. 어린이들도 보기 편하고 관심 끌만한 그런 그래픽을 가지고 이런 디펜스 양코대 전쟁 같은 디펜스 게임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네, 이건 아닌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여기 자꾸 넘어가. 어딨냐? 여기 있다. 네, 이렇게 자기 디펜스 하는 건물 디펜스 하는 게임 있잖아요. 이런 컨셉을 잡고 여기에 미생물 IP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디까지나 애들이 즐길 수 있게 귀엽게. 네, 그래가지고 장내 미생물에 대한 그게 이겁니다. 이 유익균 85, 유해균 15. 장내에 이 유익균이랑 유해균이 있어요. 그래서 유익균이 85가 되고 유해균이 15가 돼야 장이 건강하고 사람 몸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한 디펜스를 하나 만들고, 게임은요, 이 유익균 안에 85% 안에 중간균 60%, 유익균이 따로 25%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 중간균을 차지하는 이 중간균이, 뭐가 생겼다. 네. 이게 아니고, 설명할게요. 이 중간균이 60%, 유익균이 25%, 유해균이 15%거든요. 근데 이 유해균이랑 유익균이 서로 비율이 바뀌면요, 유익균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더 많아져가지고 몸이 잘 안 좋아져요. 그렇게 되지 않게 저는 이 디펜스를 이용한 게임을 만들 겁니다. 어디까지나 부탁을 받아서 만들게 하는데, 제가 만드는 게임 장르나 그런 거는 다 제가 선택한 거고요. 나중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킬 거야? 저요? 그래픽도 그렇고 네, 그래픽 프로그램은 유니티를 이용해가지고 만들 거고요. 그래픽은 그냥 어디까지는 애들 보기 귀엽게만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게 어디 외주나 같은 것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제가 그려보거나 아니면 제 동생이랑 지인 중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미생물 컨셉 같은 거 잡아가지고 그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류의 게임들이 정말로 많이 해요. 그거는요, 얼마나 좀 저게. 어디까지나 미생물을 홍보하는 그런 류의 게임 만들 거라서 깊게 만들진 않고 플래시 게임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네. 기능성 게임에 가까운 건데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좀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게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한테 건강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장에 대한 유산균이 얼마큼 중요한가에 대한 교육, 뭐 이런 교육성을 담고 있는. 네, 그런 교육성을 담고 있는 게임을 만들고 해서 네, 한 3스테이지 정도 만들 정도 예정이라서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네, 아이디어나 이런 거는 재미있을 것 같은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즐거웠죠? 아마도 어디까지나 항상 그때그때 제가 제가 이제 할 거라서 거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뭐 발표들을 이렇게 했는데 우선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제 좀 사람들이 많고 발표자가 많으면 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어서 상당히 재미있는데 오늘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재밌어지려고 그러다 말았어요. 좀 재밌어지려고 그러다가. 그리고 내용이 좀 깊이가 기획이 아직 깊이가 너무 얕아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서로 논할 수 있는 만큼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제 늦어도 3월 말 이전에 완벽한 기획서나 제작 기획서가 만들어지도록 공지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다 실제 그렇다고 개발에 대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실제로 이제 매달 한 번씩 그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 작업에 대한 진행을 실제로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루지 말고 꾸준하게 개발을 해야 기말에 가서 그래도 대부분 보면 100% 완성하는 사람들이 별 거의 없어요. 보면 8, 90%. 그리고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도 아쉬워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조금씩 계획적으로 좀 진행이 돼서 잘 마무리가 되도록 여러분들 오늘 이 수업에 온 사람들은 아마 나중에 가서 다 A+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의지와 노력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제 생각에 아마 좋은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에 대한 걸 잘 만들었느냐 못 만들었느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성실함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준비를 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조금씩 준비해 나가면 뭐 결과에 대한 아이디어가 누가 좋고 안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학교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공간이 아니고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스스로 배운 게 많이 가지고 갈수록 여러분들이 많이 얻은 게 많을수록 그게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을 하고 열심히 잘 마무리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발표하면서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조금 시간이 이제 지났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4월 말쯤에 여러분들하고 볼 테니까 그때는 작업을 좀 진행된 걸 가지고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